112쪽에 44번을 보시죠.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맞았죠?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니까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지적 토지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죠? 네,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 등기를 청탁한다. 신규 등록은 안 된다고 했죠? 네, 맞는 질문이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45번. 지적공부의 정리 및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 등의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할 때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서에 의해서 정리해야 된다. 등기 관련 자료가 갖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지적 공부는 동사업이 공사 완료 시점에 정리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 토지 이동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 그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거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요게. 네. 이런 거 참 짜증나죠? 네. 저자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요거 맞는 지분으로 봐야 될 겁니다.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사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답은 4번. 네, 4번. 그 다음에 46번을 보십니다. 다음은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등록지의 소유권 정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등록한다. 맞았어요? 들렸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지만 등기부가 기초가 될 수는 없겠죠. 2번. 토지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서, 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 자료에 의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맞겠죠?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한다고 했죠. 3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때는 소관청은 그 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정한다. 그래야 되겠죠. 4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상인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명칭이나 행정구역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꾼다고 했죠. 그럼 어느 시점에 바뀌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 네? 어느 시점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해야 되겠죠.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거니까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서
고쳤건 안 고쳤건 바뀐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5번. 소관청은 지적공부 및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겠죠. 어느 때? 10가지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예외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외가 없으니까 좀 이것도 복수 정답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5번 지문은 지우셔요.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7번. 다음 중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가 옳은 것은. 이것도 좀 그런데 2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 고치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할 테고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면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는다고 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은 다음에 뭘 작성하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맨 처음에 책을 쓰신 분이 토지 이동 조서 작성으로 써야 되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으로 쓰신 거예요. 맨 처음에 책을 쓰신 분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 베껴 쓰는 바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조서 작성이 더 법조문의 표현이에요. 법조문.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8번을 보실 텐데요.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거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누가 나와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필요합니까? 승인이라는 거 없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겠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맞겠죠? 네. 그 다음에 49번. 토지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이동에 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한다. 맞습니까? 맞죠?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2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신청은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해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환지라는 문구가 나와야지만 토지 이동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해야 하는 거죠. 환지라는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될 거고요. 3번. 토지 이동 신청은 대의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건 맞겠죠.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소유자 외에도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 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됐다고 했죠. 토지개발 사업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토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답이 2개가 돼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환지를 수반할 때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고 했죠. 환지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그래요. 네. 그냥 지워버리셔요. 이런 문제는. 네. 지워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눈꽃만큼도 지장이 없으니까 지우셔요. 오히려 좋죠. 네. 공부할 게 줄어드니까. 50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토지 이동에 있어 그 신청 및 신고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의 신청 의무가 있다. 맞겠죠? 사업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권은
박탈이 됐다고 했죠. 2번 토지개발 등의 사업이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하거나 변경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착수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30일이 아니라 15일. 그렇죠. 그 다음에 3의 경우에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의자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없다. 누구만이 신청권이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5번 당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로간다. 이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 똑같아요. 넘기겠습니다. 53번을 보시는데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거 외워보죠. 첫 번째 공공사업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관리인이 없을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 공공사업 이러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 뒤에 나오는 8개의 지목을 여백에다 꼭 쓰셔야 돼요. 8개를 꼭 쓰신 다음에 일일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장난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네 8개의 지목 그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2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때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이 없을 때는 별도의 대표자. 4번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지상권자는 물권자입니다. 물권자는 채권자일 때 채권자 대위 신청은 뭐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상권자는 채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지상권자는 설정자가 존재하지. 그래서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틀렸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도 가능하죠. 네, 쉬운 문제죠. 54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몇 번이에요? 답이? 네? 2번이죠. 2번은 없죠. 4개 안에.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5번을 보시면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맞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특례 규정은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한다고 했죠. 대위 신청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환지를 수반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능한다. 맞겠죠? 환지라는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나 공동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려우셔요. 공공사업,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채권자 이 넷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동 사유가 완료되기 전에도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 준공 전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문제 참 어렵게 냈죠. 네. 그 다음에 56번을 보시면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착수 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이동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한다고 했죠. 그렇죠. 2번. 농어청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때는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토지개발 사업의 일종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직권법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네. 4번. 소관청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4번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필요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아마 그 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승낙서 필요 없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7번을 보십니다.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내용은 1번.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공부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해야 한다. 네, 정확한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정리 결의서 이런 거 없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권 정리라는 것도 없어요. 소유자 정리. 아까 보여드렸죠? 네,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결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2번. 소유권의 변동은 원래도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소유자 변경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유자 변경 사실의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맞죠?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3번. 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관한 불일치사항을 발견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일치에 필요한 시청을 요구해야 되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정리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기부가 없으니까. 5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고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불부합 통지. 그렇죠.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통지하겠죠. 그때는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8번을 보시는데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맞죠? 기억나셔요?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세청이 관리청을 얘기해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국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소유자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자가 없을 때만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네, 3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자료로 정리한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지문을 반복하면서 읽으시면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한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드는 비용은 공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5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뭐라고요? 공짜다. 그렇죠. 59번. 토지 대장에 등록해야 될 소유권의 변동 일자로 옳은 것은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60번.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도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의 분합, 멸실. 그 다음에 분합은 분할과 합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합,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멸실, 면적의 증감, 지목 변경이 있는 때는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왜? 대장이 기준이 되니까.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런 등기를,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 되나?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니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럼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표제부는 대장이 규정이 되니까 당연히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겠죠. 2번. 관할 등기소는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등의 등기를 할 때는 지적소관청에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소유자 정리 아닙니까? 그렇죠. 3번.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필증을 받은 경우에 등기필 통지를,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등기완료 통지로. 등기필 통지는 옛날에 쓰는 용어예요. 이게 등기완료 통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뭐죠? 불부합 통지. 4번. 지적소관청이 불부합 통지를 받은 관할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 의무기간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소관청의 통지서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야 되나? 맞겠죠? 네. 5번.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는 직권에 의한 정리도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 신청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고가 틀렸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기 지문에 직권에 의한 정리는 할 수는 없고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가 틀렸어요. 직권에 의한 정리도 가능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네, 다 똑같은 지문이 나와요. 넘기겠습니다. 63번을 가보죠. 63번. 다음에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번을 바꿀 때는 등기 촉탁 하겠습니까? 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지적공부에서 바뀌었다면 등기부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게 변경등기 촉탁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지번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등기 촉탁해야 되겠습니까? 네. 촉탁하겠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줄었죠.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축척 변경, 면적이 달라졌죠.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변경등기 촉탁합니까?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죠. 변경등기 촉탁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은 등기 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똑같은 문제죠. 1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정리한 경우. 토지 이동이 됐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2번. 등기상 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바꾸는 거죠. 변경등기 촉탁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변경등기 촉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지번 변경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적공부의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지번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할 테고. 행정구역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근데 5번은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 했죠. 등록상의 정정의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우만 변경등기 촉탁한다고 했죠. 신청은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6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대도시 시장나는 지우시면 되겠네요. 네. 대도시 시장나 지우시고요. 시장나 이쁜데 이름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부여 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이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청권이 없으니까 소유자 모르겠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짧은 거 며칠? 7일 이내에 틀렸죠.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죠. 따라서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긴 거 며칠? 15일 내에 통지해야 될 겁니다.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68번을 보시죠. 68번. 다음 중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다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대위 신청,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통지해야 될 테고 복구 금방 보셨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통지해야 될 테고 등록상 오류를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때 통지할까요? 안 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서를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때 이거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그래서 통지해야 될 테고 69번을 보시는데 이것도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다음 중 별도의 지적정리 공고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 거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정할 때 이건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따라서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법령에 의한 대의 신청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통지하겠죠. 도시개발사 소유자의 신청권이 박탈됐죠. 모를 테니까 통지해야 될 테고 멸시된 지역공부에 토지 표시 사항만을 복구하고 이를 공고할 때 거기 해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셔요. 그 다음에 5번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통지해야 되겠죠. 네. 그냥 69번을 다 지우셔요.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70번 이건 재작년에 출제가 된 건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축척 변경이죠. 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축척 변경이죠. 이것도 축척 변경의 일종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을 뿐이에요. 축변의 의결도 필요 없고 그렇죠. 다만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해요. 이것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축변의 의결도 필요가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축척 변경이지만 축척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할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직권에 의할 때는 통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2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때 통지해야 되겠죠. 3번 토지 소유자가 하여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통지해야 되겠죠. 4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직권이란 표현이 있죠. 통지해야 되겠죠. 5번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번 부여자 이것도 소유자 신청이 없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가다바는 답이 뭐로 나왔냐면 1번으로 나왔어요. 이유는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니까 신청에 의할 때는 통지 안 해줄 테고 직권에 의할 때는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신청에 의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가다반이. 그때 사람들이 막 들글고 일어났겠죠. 직권도 가능하니까 그땐 통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모두. 원래 처음에 의도한 답은 1번이에요.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니까 신청에 의할 때는 통지를 안 해주겠죠.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나와 있는데 이건 참 샷다 하죠. 네, 샷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날 거예요.